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라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30대에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과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40대 후반이 되고 50대에 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4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해줘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너무나 많았고 단위가 그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다르죠, 수준이.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아도 어느 날부터는 그 내 월급 통장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장에 구멍이 생기면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나의 아이들은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잘해줄 수가 없겠네? 그러면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직업을 찾을 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거제도라는 곳은 큰 조선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도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인 유사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친한 중학교 동창을 통해서 13년 전에 이미 저는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하지 않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 이렇게 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제가 다니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40대 후반이 되니 새로운 직장을 또 찾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만난 것이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6개월 동안 많은 직업과 자영업 해보기 위해서 많은 자영업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플랫폼 비즈니스인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한 2년 정도 있을 때 쭉 호황이었을 거라는 그런 조선소가 갑자기 불황으로 이렇게 치솟으면서 그 대기업 안에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하나같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제도라는 곳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참 준비를 잘했구나 칭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편분들이 회사를 잃고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었기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유산화로 이미 제가 수입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직장이 사라진다라고 해도 굉장히 우울하지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되게 스스로에게 준비를 잘한 여성이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시간들을 되었습니다. 자, 자영업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회권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증가율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2021년 말, 2022년 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시기였나요? 코로나를 겪기 시작한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영업자 분들이었죠. 사회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외출을 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자영업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겪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서 견뎌야 되죠. 왜 견뎌야 될까요?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3개월이면 없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6개월이면 없어질 거야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버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출뿐이죠. 그죠? 그런데 혹시 대출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대출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인 은행에서는 굉장히 대출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죠. 그러다 보니 가장 쉽게 대출 받는 곳이 제2금융 아니면 사채업 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 혹시 그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정말 나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또
그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거리에 나가보면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임대라는 어떤 그 메모를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돼서, 새로운 가게가 오픈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까요? 지금은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스스로 떠나는 공무원들 앞에서 철밥통은 엠말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게 되면 온 동네에 플랜카드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떡을 해서 돌렸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철밥통이라는 것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밥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에도 어때요? 퇴직 후에도 노후가 걱정이 없는 거죠.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이렇게 각 가정에 보면 아이들이 20대, 30대들이 각 가정에 한 명, 두 명이 공무원 이 되고자 그 준비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보셨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모안에 빨간 거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직업, 공무원을 떠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와서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31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제가 이사라를 만나기 전에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근무할 당시 저희 소장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공무원 시키지 마세요 했던 그 말이 갑자기 이 PPT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 같지 않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 같은 혜택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 40대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50대 이전에 은퇴를 할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죠.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나 빨리 조기 퇴직을 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61.5%가 50대 이전에 은퇴를 할 것이라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파이어족 기준이 또는 50대 응답자 가운데 78.8%가 언젠간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파이어족이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을 만들어 놓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삶이 너무 팍팍하다는 답이 39.9%. 이건 파이어 쪽의 유행에 배경이 돼서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6.1%가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고요. 나라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답도 35.8%가 이렇게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직장을 떠난다는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3명 중에 1명이 이게 10억의 자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서치를 보니까 30세의 직장인이 10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30세가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그 물가가 굉장히 상승되어 오는 그런 상황에서 100만 원 정도의 그 꼬박꼬박 저금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지만 60년 동안 저축을 통해서 10억 자산가가 되면 이미 우리는 90세에 달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고 그리고 돈 버는 방법도 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변화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의 흐름 사분면에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너부터 기요사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서 보면 사분면에 이 부분을 보면 직장인, 급여 생활자를 말을 하고요. S 부분에 보면은 전문직을 또한 그다음 자영업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 부분은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시스템이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I 부분은 투자가 돈을 버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왼쪽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동 수입인 거죠. 노동 수입인데 내가 일을 할 때는 수입원이 생기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전혀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이죠. 그죠? 그 오른쪽에 부면을 보면 권리 수입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만들어지는 게 권리 수입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희 마이스토리 들어보셨죠?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입 곡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통 사업,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이프라인 사업입니다. 그 물통 사업은 노동 수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이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은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회계사라든지 굉장히 대단한 사자가 붙어 있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대단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 곡선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수입을 받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수입 곡선이 이렇게 땅을 향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저희들이 직장 다닐 때 연봉이 매년마다 올라가죠. 그런데 수입 곡선이 하늘 향해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년 연봉이 올라가긴 하나 그 반면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어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 월급이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 매년 올려준다곤 하나 월급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못 느끼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에 수입 곡선에서 하락을 하죠. 0이 되겠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파이프라인 사업은 즉 권리 수입입니다. 건물주라든지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리 수입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특정적인 분들만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의 1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건물을 올려서 권리 수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10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란 글을 잘 쓰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 같이 일반인, 평범인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음반 제작, 이거 작사, 작곡을 얘기하는데요. 이 또한 특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일반인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간 글씨에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 보이시죠? 빨간 글씨에 눈을 돌려야 되겠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생각보다 작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보시면 상선 곡선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누가 할까요? 대기업에서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활용하는 건 프랜차이즈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투자 리스크가 또 발생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죠. 그죠? 세 번째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회원 직접 판매, 즉 플랫폼 비즈니스. 이거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어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연결의 대가로 무한 소득을 얻어갈 수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이걸 연결해주는 우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같이 이렇게 태풍이 오는 날에 우리가 나가기도 좀 두렵고 또 이렇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장을 봐서 뭔가를 하기 싫을 때 제가 집에서 배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만 해도 어때요? 집으로 배달이 되죠. 그래서 어, 그 배달을 해주는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신선한 야채를 기르는 그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어디서 구입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요즘에 쿠팡이 들어가면 어때요? 어, 쿠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의 그 배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식당을 가지고 있거나 차를 가지고 있거나 농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연결의 대가로 수입을 받아가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고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영양제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에게 영양제를 잘 만드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일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렇게 특정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세계 해운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의 글로벌에는 211조 원, 대한민국에는 5조 2조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봐도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운 직접 판매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운 직접 판매 중에 주요 품목을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인 거죠. 1위가 영양제이고요. 2위가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3위가 생활용품이에요. 생활용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활용품에 속하죠. 그래서 샴푸라든지 또 바디라든지 바디로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활용품에 속하죠. 그죠? 그리고 영양제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양제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를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면 어떨까요? 가능한 일이죠. 그게 바로 우사나입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 그 직장에 다녔을 때는 3개월 계약직, 6개월 계약직 일을 들어가려고 해도 컴퓨터 자격증이 없으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커피숍에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요즘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학교에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음식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지 않으면 서류에서 탈락이 돼서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격증이 전혀 없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업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소득을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돈 걱정 없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도 그냥 걱정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인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내 시간을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유를 얻어갈 수 있는 일이죠. 어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명언을 남기신 분이 계시죠. 그죠? 어렌 버핏.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아마 이러한 꿈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는 꿈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